오늘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일선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 그리고 중소기업인, 청년 등 민당정이 참석한 가운데 실업급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원칙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도 오늘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지난해의 경우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 잘못된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는데 공통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의 28%에 이르는 45만 3천 명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 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진단을 같이 했습니다. 202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 수는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18년부터 계속 증가해서 이미 연 10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 9천억 원으로 악화됐습니다. 공적자금 10조 3천억 원을 빌려서 올해 기준 1,72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서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의 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구직자가 더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며 부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큰 세 가지 방향에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또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앞으로 노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더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실업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그 발언들 조금 간단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늘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제기됐고요. 특히 상위 10명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회에서 24회까지 반복 수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난해 3월 기준입니다. 올해 3월 기준입니다. 그 액수는 8,280만 원에서 9,126만 원 정도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거의 매년 구직급여가 반복적으로 수급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많이 악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데에서 엄격하게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사회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이를테면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좀 더 올리거나 또 기간을 늘려서 또 그런 병행하는 문제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제기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사회 보장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를 좀 약자 복지 문제와 따로 좀 다룰 필요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의견도 제기됐고요. 지금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인력전체본부장님은 이 중소기업이 특히 고령화되고 있는 문제, 특히 채용이 장기 근속하지 않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지금 고령화돼서 5, 60대 인력이 주력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호소를 했습니다. 방안 검토했다고 하는데 둘 중에서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좀 더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에서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대책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경우 저희 국내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국인은 다 이제 당연 가입이 원칙인데 이제 E9을 포함해가지고 뭐 H2라든지 대부분이 임의 가입이 원칙입니다. 임의 가입이 원칙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체류 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 가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가입자 대비해가지고 수급 비율을 보면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별로 보더라도 그 가입 비율 전체적으로 중국이 제일 많거든요. 물론 H2 우리 동포분들도 많고 그 비율 각각에 있어서 가입 비율 대비 수급 타가는 비율을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압도적으로 가입 규모가 크고 체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커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은 기형적으로 그 부분들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관련 통계 말씀드리면 이제 6월 신규 가입자 중 37만 명 중에 이제 외국인 12만 7천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고용 안정에 대한 의무 가입 부분이고요.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은 임의 가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외동포하고 H2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되는 경우에 이건 또 함께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